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불편한 이슈마저도 망설임 없이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이슈가슈입니다. 이슈가슈는 대인관계와 처세, 그리고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어 공부인데요. 부모들은 자녀의 영어 공부를 위하여 백방으로 수단을 강구하며 학원 및 과외 수업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노심초사하지만 투자와 노력에 비하여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땅에 살면서 모든 대화와 청취를 한국말로 수행하는 사람이 전혀 말이 다른 외국말을 하루에 단 몇 시간 공부해서 터득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얀 백지와도 같은 뇌가 한국어로 빼곡히 채워져 버린 사람이 자신의 뇌에 그 빈틈을 비집고 다른 나라 말을 집어넣어서 그 말을 통달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의 영역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그토록 애쓰며 골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그 좁은 가능성의 문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장서서 빠르게 달려가 활짝 열고 승리의 깃발을 꼽느냐 하는 것이 영어 정복의 열쇠인 셈인데요.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의 패턴을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영어 학습의 순서와 방법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사업을 포함하여 수십 년간 수능 영어를 가르쳐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마저도 영어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를 거듭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어 교육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하여 지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잘못된 인식은 바로 문법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listening, 독해, speaking, phonics 등 엉뚱한 것들을 메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법을 메인으로 삼으면 일단 사교육 업체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영어 학습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법을 메인으로 삼으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가 없으므로 언제부터인가 사교육 업체들이 하나 둘 문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학생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 말에 힘을 얻은 학생들이 하나 둘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순식간에 그런 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사교육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것인데요. 지금껏 한국 사회는 공교육이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며 사교육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준 주객 전도의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교육은 체면 불구하고 사교육의 이러한 패턴을 답습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영어 교육은 완벽하게 그릇된 물살을 타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를 오랜 시간 기만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영어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문법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짓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응당 건축 공법을 먼저 알아야 하며, 공법을 모르고 다른 부수적인 방식에 의존해서 지어봐야 건물은 이내 폭삭 주저앉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했는데 당장 비바람을 피할 움막이 필요했으므로 그들은 즉시 야자나무와 나뭇잎, 넝쿨 등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움막의 겉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집을 지었는데요. 다 짓고 나서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움막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이 선교사들은 수십 번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움막을 지었지만 결국 움막은 번번이 폭삭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들은 절망하여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움막은 당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었는데도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추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벽장 같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 선교사들에게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움막의 설계도였습니다. 비록 사소한 움막일지라도 절대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들만의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노하우, 그러니까 건축 공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당장 그 설계도대로 움막을 지었고, 그렇게 완성된 움막은 이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듯이 선교사들이 부족들의 움막의 겉모습을 수십 번 그대로 따라 지어도 무너진 것은 바로 영어 공부의 listening, 독해, speaking, phonics 등과 같은 것이며, 반면에 추장이 건네준 설계도대로 지어 단 한 번의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영어 공부의 문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어의 문법을 먼저 깨우치는 것은 바로 단 한 번의 수고로 완성되는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움막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문법을 후순위로 미룬 채로 영어 뉴스를 무한 반복하여 듣거나 말하거나 발음에 치중하는 학습 방법은 그야말로 직선거리 100m를 빙빙 돌아 수십만 킬로미터의 거리로 되돌아가고서도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학습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을 후순위로 미룬 채로 다른 것에 치중하는 학습 방식은 마치 맨몸에 액세서리를 먼저 붙인 후 그 위에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개념의 학습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것을 먼저 하고 나면 작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 원리처럼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먼저 터득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맨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스승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학생의 부모입니다. 물론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지만 그 성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멘토가 되는 사람은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든 학생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녀를 동기유발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학생의 노력과 부모의 지혜, 그리고 스승의 경험이 사랑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자녀의 학습에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과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